이제 또 총론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 또 강론 부분적인 거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사회와 과학은 학생의 어떤 진로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잖아요. 어, 질문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과학 과목에 위계가 없어졌다. 위계를 신경 쓰지 않고 이수해도 되느냐라고 질문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이제 과학 선생님이신 이호정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죠? 네, 이호정 선생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은 아니겠지만 꽤 논란이 될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서는 위계를 지켜라 하는 권장이 약해졌어요. 이전에는 거의 강제는 아니더라도 권장한다라든지 해야 한다라든지 이렇게 기술했는데 이제는 화학과 화학 툴을 대신하는 물질의 세계, 화학 반응의 세계 이런 과목들이 연계성이 있다 정도로 약하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위기가 없어졌다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학 교과와 같이 1, 2로 나눈 과목들은 여전히 위기가 있는 게 확실하고요. 예를 들어 수학 2가 미적분 1이 되고 기존의 미적분 과목이 미적분 2가 되잖아요. 그럼 수학과에서는 요 과목만큼은 미적분 1을 이수한 다음에 미적분 2를 이수하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상으로. 이제 교육과정에서는 위계를 명시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없지만 이런 자료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22 개정 과학교육과정에 시안 연구할 때, 그러니까 이런 책들로 이제 과학교육과정을 구성한다라고 연구를 하고 이 정책 개발을 할 때 연구 결과로 내놓은 모형이거든요. 이 보시면 위기가 없는 게 아니라 위계를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 권장하는 위계는 있습니다. 공통 과목을 1학년 때 배우고 나서 일반 선택 과목을 배우지 않고 융합 선택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가장 위에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일반 선택을 배우고 나서 융합 선택을 배울 수도 있고요. 일반 선택 과목을 배우고 나서 진로 선택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 계열의 선택 과목, 이전에 2001호에서 전문교과 1이라고 했던 그 특목고 학생들을 위한 과목들이죠. 이 과목들을 이제는 일반고에서도 자유롭게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목들을 배울 때는 이 화살표 흐름에 따라서 순서대로 배우는 것을 권하고 있죠. 그 얘기는 선생님들의 의견이 엇갈리기는 하지만 위계를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교육과정 운영의 편의상 허용을 해준 것이죠.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지 안 지키는 게 더 좋다는 뜻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순서를 지켜서 이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화학교사이니까 화학을 예를 들어 본다면요. 이제 화학 1이라는 과목, 1, 2라는 과목은 위기가 있었다는 뜻이고요. 이제 1, 2를 없애고 화학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물질의 에너지와 화학 반응의 세계 이렇게 두 개의 과목으로 진로 선택 과목이 나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화학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지 않고 진로 선택 과목인 물질의 세계, 화학 반응의 세계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상관없이 배울 수 있다. 연계성이 없다라고 하면 이건 위기가 없는 거일 겁니다. 그러나 화학에서 화학 반응에 대한 것을 기본적인 것을 다 배우죠. 양에 대한 것도 다 배우죠. 몰도 배워야 되고요. 농도도 배우고요. 그리고 화학 반응에서 산화환원 반응의 기본적인 개념과 산능기 반응의 기본적인 개념과 그리고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는 걸 배우죠. 이걸 배운 다음에 물질의 세계에서 양을 계산해야 되고 화학 반응에서 화학 반응 전후의 양을 계산해야 되고 화학 반응식을 완성해야 되고 하지 않을까요? 아마 화학을 배우지 않고 배운다면 배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동시에 공부하는 겁니다. 이전에 이수하지 않았던 화학 과목에 있던 내용을 따로 공부를 해서 내가 물질과 에너지나 화학 반응의 세계에서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을 따로 공부해서 병행 공부를 하는 거죠. 이것은 개인차가 크다고 봅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것이 극복 가능한 일이고요. 어떤 학생들은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극복하지 못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얼마 전 대학에서도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이 관점의 차이인데요.
배우지 않고 와도, 특정 과목을 배우지 않고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표현으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개인의 역량의 차이에 의존한다는 뜻이죠. 실은 마땅히 배웠어야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은 이것을 알아야 배울 수 있는데, 이전 과목들을 알아야 배울 수 있는데, 모르는 상태에서도 배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병행해서 공부해서 해결할 수 있느냐. 안 배운 상태라도 나중에라도 추후에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교육과정에 우리 과목 개설상으로는 이제 위계는 없어졌다라고 하지만 내용 요소의 과목을 구성하는 내용 요소의 구성을 볼 때 위계는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저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선생님들이 이 연구 과제를 교과서를 개발한 분들이 이 연구 과제를 수행했고 이 교과서를 개발하신 분들이 이런 모형을 내세웠다고 하는 건 여전히 위계를 지켜서 이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과학 교육과에 이제 위계라고 하는 말이 이제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위계라는 용어를 쓰는 것조차도 이상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육과정상의 위계라는 말은 이제 없어졌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내용 구성 요소를 봤을 때 여전히 위계를 지킬 것을 권장하고요. 제 생각으로는, 저의 생각으로는 대학에서도 이 질문들은 하고 있거든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도 위계가 이전에서는 강요되었죠. 반드시 지켜야 됐는데,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도 권장이라고 다 용어를 바꿨었어요, 실은. 물리학 1, 물리학 2 위계가 없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명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그래도 위계가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아마도 이 과목의 구조들을 보면 대학에서도 위계가 있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요. 위계를 지켜서 이수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럼 결국 과학에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은 형식적 위계는 없지만 내용 요소를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위계가 있는 것에 준한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역시 이제 이 질문 안 나올 수가 없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학생의 희망 진로에 적합한 교육과정 이수 모형이 있나요?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떤 진로를 희망한 학생은 뭐 일단 뭐 그 특정 학과를 희망한다. 특정 계열을 희망한 학생들은 과학에서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될까요? 이거 많은 학교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학생 학부모님들의 질문은 아마 이게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이 왔는데 한번 이 질문 역시 이호정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이니까. 네, 저도 가급적이면 과학 과목에, 과학 교과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합한 교과목 이수분명이 있나요? 진로 이론에 따라 꼭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 있나요? 과학과에서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은 이제 아, 수학과에서도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수학, 과학을 포함한 자연계열 전공학과에서는 있다고 보시는 게 지금 대학에서 보는 관점으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음, 2022년에 5개 대학, 정의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가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도 있고요. 네, 서울대학교에서는 이제 이전부터 수시 모집 요강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어, 학과에 따라서 꼭 이수를 권장하는 핵심 권장 과목, 그냥 권장 과목 이런 식으로 권장 과목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 과목들을 너무 많이 권장을 하면 학생들이 이수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목 수를 최소화하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참고해서 이런 학과, 이런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이런 과목들은 꼭 이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5개 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를 캡처한 화면입니다. 어, 자연계열 분야를 14개의 분야로 나누었어요. 자연계열 분야를 14개의 분야로 나눠서 수학, 컴퓨터, 산업, 물리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듯이 14개의 분야를 나눠서 각 분야마다 이런 과목들은 꼭 이수하고 왔으면 좋겠어라고 권장하는 과목을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자료에서 특이할 것은 수학 1과 수학 2, 미적분, 그리고 확률과 통계는 핵심 권장이든 모든 과에서 이수하라고 권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수능을 생각하면
이공계 학생들은 주로 미적분을 응시하고요. 아주 일부 학생들이 기하를 응시하고 있어요. 인문 쪽 계열의 학생들, 인문사회 계열을 진학하는 학생들이 확률 통계를 이수한다고 생각하죠. 잘못 생각하면 이공계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대학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공계 학과를 오는 학생들이 수능에서 응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지. 최근 또 이것도 수능에서 응시를 허용하고 있잖아요. 수능에서 반드시 응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지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수학의 기본 과목인 수원, 수투를 포함하여 확률과 통계 그리고 미적분까지는 꼭 이수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하 과목을 핵심 과목 또는 권장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분야들을 살펴보니까요. 14개 분야 중에서 9개 분야, 14개 분야로 나눈 중에서 9개 분야에서 기하 과목도 이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서울대를 살펴보니까 서울대는 33개 학과 중에서 무려 23개 학과에서 기하 과목을 이수하라고 하고 있고요. 이거 학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 고려대학교는 올해 새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연계열 학과들의 권장 과목에서 31개 학과 중에서 기하 과목을 꼭 이수했으면 좋겠다라고 권장한 학과들은 7개 학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하 과목에 대해서 보는 것도 좀 학과마다 다르고 또는 학교마다 다르고 그 대학은 전형 요소를 다르게 하고 있잖아요. 대학이 어떤 학생을 선발하려고 하는지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도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과학 과목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분야별로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수학과는 당연히 과학 과목에 대한 이수 권장 과목이 없겠죠. 컴퓨터 관련 분야도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 공학과를 가는 학생들한테는 물리학을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이 컴퓨터 분야에 보시면 과학의 권장 과목이 없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하신 교수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물어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런 답을 하시더라고요. 컴퓨터공학부라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을 전공하거나 데이터과 소프트웨어를 전공할 때는 굳이 특정 과학 과목을 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굳이 꼭 물리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답변을 주셨고요. 그런데 컴퓨터 공학을 하려면 물리학 정도는 하고 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지정하지 못한 것은 공통적으로 권장하는 과목만 여기에 명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어, 과학 과목, 다른 과목들은 어떤 과목을 해도 되겠지만 컴퓨터 공학과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 물리학 정도는 이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외에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이나 데이터과학 이런 분야라면 특정 과학 분야를 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사하게 생각하는 전기전자공학과를 보시면 전기전자공학과가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어요. 음, 물리학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물리학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화학도 원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전기전자공학과의 그 분류를 보시면 생체이공학과, 생체공학과나 반도체공학과, 정보 디스플레이학과 등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소재가 무척 중요한 분야입니다. 물리학은 당연히 전자기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근데 소재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신소재공학과는 아니더라도 전자공학과나 전기공학과에 전기재료전공, 전자재료전공 등의 전공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화학도 2까지는 아니더라도 원 정도는 하라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과들도 살펴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학 계열에서는 물리 과목은 상당히 많이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리학은 상당히 많은 학과들에서 권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많이 화학 과목들도 상당히 많은 학과들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물리학이 필요 없다라고, 물리학이 굳이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학문 분야는 이 수학 관련 분야 하고요. 천문 우주 분야도 실은 물리학이 필요합니다. 천문 우주 분야도 물리학이 필요한데 지정하지 않았을 뿐이고 약학, 간호보건 계열 또는
생명과학이나 환경, 생활과학 이 분야만 물리학 기술을 권장하지 않았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공학 계열 학과에서는 대체로 물리학은 원 또는 투까지도 이수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요. 어, 생명과학이나 화학 관련 계열 분야에서는 물리학을 굳이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조금 이동을 좀 해보겠는데요. 의학과 약학 분야를 보시면, 의학 분야에서도, 약학 분야에서도 물리학 원이나 물리학 원은 이수를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학의 특성인 것 같아요. 이 대학들이 물리학 원을 이수하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개별적으로 역시 물어봤어요. 질문을 드려봤더니 한 대학의 의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외과 수술도 뭐 기계를 이용한 다빈치 수술도 점점점 많아질 거고 또 의료 장비들이 점점 전자기학이나 물리학 기반의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물리학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연구 중심의 의학을 공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학과에서도 또는 약학과에서도 물리학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이것도 대학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 여기 속하지 않은 다른 어떤 대학의 교수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려봤어요. 똑같이 의대 교수님이시고요. 역시 그분도 외과 수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외과 수술을 한다고 반드시 물리학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의학이나 약학과에서는 생명과학이나 화학을 중시하고, 의학에서는 화학보다는 생명과학을 더 중시하고요. 약학에서는 생명과학보다는 화학을 더 중시하는 게 맞습니다. 또 대학에서 의과대학에서는 어떤 전공들이 더 그 대학에서 앞으로 의과대학을 이끌어 나갈 핵심 전공인지를 어, 보느냐에 따라서 물리학을 중시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라고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봤을 때 연구 중심의 의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대학교들에서는 물리학도 중시하는 편이고요. 진료의를 양성하는데 초점을 방점을 두고 있는 의과대학들에서는 물리학까지는 굳이 이수하라고 권장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공계열학과라면 우리가 더 세분화할 수도 있고 학과별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세분화하지 않고 요즘 전공적 합성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사라졌잖아요. 요즘 전공적 합성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사라지고 그 계열을 갈 때 필요한 과목들을 이수했으면 좋겠어 라고 정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서도 전공 계열에 관련된 학습 경험이나 탐구 경험이라는 표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분야. 학생이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졌는지 그 분야가 전공에 이어지면 좋겠죠. 그렇지만 꼭 전공에 이어지지 않더라도 크게 상관없다라는 표현으로 관심 분야에 대한 학습 경험이나 탐구 경험, 심화학습 경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수보형을 너무 예전에 전공적 학성 그러면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기 활동도 맞췄어. 그렇게 자기 활동을 어떤 전공에 맞추려면 교과목 이수도 꼭 맞춰야 됩니다. 근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계열을 묶어서 이 계열에서 대학에서 권장하는 과목들이라면 꼭 이수하고 그렇지 않은 과목들이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된다는 부담을 좀 떨쳐버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근데 뭐 정리해 보니까 그래도 일단 수학은 잘 들어라. 물리학 1과 화학 1 정도. 그러니까 이제 2022 전공에서 물리학과 화학이 되겠죠? 웬만하면 들어라. 웬만한 분야는 들어라. 그렇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네, 어, 이제 특히 이제 뭐요 질문 뭐 다 당연히 예상하셨을 겁니다. 지금 이제 사회과학의 그 교육과정 고시의 표 5에 있는 과목, 과학 같은 경우는 3개죠. 이 과목들은 5등급제 상대평가 예외 과목으로 지금 설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과목은 언제 어떻게 개설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 나왔습니다. 예, 요것도 먼저 과학 하시는 김에 마저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지분에 대한 답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융합 선택 과목은 앞에서 한번 표를 보셨듯이 앞에 교과 과정에서 과목의 이제 위계란 말을 쓰지 않아야 되겠군요. 과목의 이수 흐름도라고 할게요. 과목 이수 흐름도를 보시면 융합과학 과목들은
크게 선이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죠? 예. 이거 어느 학기에 배워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죠. 여기 보시면 1학년 때 통합과학과 과학탐구실험을 배운 이후에는 언제라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선택 과목을 배운다 그러면 좀 더 수월하겠죠. 왜냐하면 과학의 역사와 문화든 기후 변화와 환경 생태든 음악과학 탐구든 과학적인 요소들을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많이 알수록 이수하기 쉽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 선택 과목 정도를 뭐 두 과목 이상을 좀 배우고 배운다고 하면 예를 들어 기후 변화와 환경 생태는 화학과 생명과학을 배우고 배운다면 또 지구과학도 도움이 될 거예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과학의 역사와 문화 라든지 융합과학 탐구는 솔직히 물리학적 베이스가 되어야지 이수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장하기는 2학년 1학기에 일반 선택 과목을 개설해서 두 과목 이상을 이수한다고 가정했을 때 융합 선택 과목은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뭐 이때는 어느 학기든 관계없이 배치해서 이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학교 사정에 따라서는 일반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 한두 과목을 2학년 1학기에 같이 개설하고 이수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융합 선택 과목이 세 과목분이라는 거죠. 융합 선택 과목이 세 과목분이기 때문에 만약 학기당 한 과목을 개설한다 그러면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면 개설을 해도 더 이상 개설할 과목이 없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과목을 뭐 다른 두 개의 학기에 개설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과학의 역사와 문화를 2학년 1학기에도 개설하고 3학년 1학기에도 개설할 수 있어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를 2학년 2학기에도 개설하고 3학년 1학기에도 개설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학생들한테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두 학기 이상 개설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서 개설하라는 것이고 학생들은 과학의 역사와 문화를 2학년 1학기에 이수를 했다면 3학년 1학기 때 개설된 걸 또 이수할 수는 없지요. 학생들은 2학년, 3학년을 거쳐서 총 최대로 세 번만 이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학기에 이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할지 잘 고려해서 선택해야 됩니다. 이건 학생들한테 그냥 맡기시면 안 되고요. 과목을 개설하고 선생님들이 과목을 어느 학기에 배치했든 그 학기에 배치한 이유를 잘 설명해 주시고 잘 지도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 이 융합선택 세 과목은 지금 절대평가만 하는 상대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명시한 과목이죠. 어, 이 과목들을 학생들이 많이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반 선택 과목들은 대학에서 자연계열사 학과를 지원할 때 연계 과목으로 이수를 좀 권장한다라고 하는 과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학 중에서 이런 과목도 꼭 해라라고 하면 하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면 조금 더 과목의 난이도가 높아지거든요. 2001호에서는 일반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이고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만 했어요. 상대평가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을 2학년 1학기나 3학년 1학기 때 개설을 한다고 할 때 상대평가에 대한 부담을 좀 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한 10년 전쯤으로 돌아간다면 그때는 뭐 화학도 생명과학도 다 상대평가 했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에 이 과목을 이수하고 최근에 가르쳤던 선생님들의 느낌으로 볼 때 다시 평가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그런 과목이 진로 선택 과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융합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를 하고 상대평가 등급을 내지 않아도 되니까 평가에 대한 부담이 좀 적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학생들이 이 융합 선택 과목을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에 진로 선택 과목과 같이 개설했다고 한다고 하면 수능 위주로 나는 진학 준비를 하겠다. 나한테는 학교 생활도 중요하지만 수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학생들이 평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융합 선택 과목을 선택할 확률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가 그렇고요. 많은 학교들도 그런 걸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융합 선택이 필요한 학생들은 이걸 하는 게 맞습니다. 환경에 관심이 많아요.
저는 환경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그럼 이 학생이 자기가 인문사회계열을 가서라도 환경 쪽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과학의 융합 선택 과목을 하는 게 맞고요. 이공계 학과를 가서 내가 환경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도 융합 선택 과목인 기후변화 환경 선택 이수하는 게 맞습니다. 필요한 학생이라면 왜냐면 이 과목을 이수하는 게 맞지만 진로 선택 과목을 이수를 피하기 위해서 상대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융합 선택 과목을 선택한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개설은 어느 학기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설하고 학생들한테 알아서 선택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융합 선택 과목의 성격과 진로 선택 과목의 성격을 잘 설명해 주시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